17강 수업은요, 6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선이나 재강할 때 슬러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슬러지는 뭐냐면은 하수 처리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로 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이제 요즘은 그 물 같은 것도 정수해서 다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강했을 때 그 쿨링타워나 이런 곳, 그 다음에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생긴 침전물로 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온이 약 50%는 그 기름기가 들어간 유기질을 함유하고 함수율도 최초 침전온의 96 내지 98%에서 이 활성온의 99 내지 99.5%로 높여 처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산소의 이걸 현기처리라고 합니다. 현기처리라고 하는데 온이 안정화한 후 탈수하여 매립을 하였습니다. 이거. 어쨌든 뭐 슬러지는 이렇게 매립을 하였습니다. 자, 초기 집진 설비는요, 보일러 연도, 가스 속 미립자 상태, 재를 제거했습니다. 이 재를 제거할 때 이용했으며, 그 다음에 공장 굴뚝에서 매연 미립자를 포집하는 설비였어요. 이게 보일러 연도, 가스 초기 집진 설비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원리에 의한 집진을 한번 봅시다. 원리에 의한 집진입니다. 요것도 이제 뭐 실기를 할 때는 어떤 때는 이게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CBT니까 여기에서는 원리에 의한 집진은 요렇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중력식, 여과식, 원심력식, 초음파식, 세정식. 요거는 원리에 의해서는 요렇게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계식 벤츄리 스크러브 집진. 좁은 노즐, 이게 입구와 출구가 좁아요. 안에는 그 반대로 큰데 그 좁은 노즐을 통해서 가스를 빠르게 이제 그 벤츄리 스크러브 안에 넣으면은 그 안쪽에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노즐을 통해서 가스가 폐가스가 통과하면서 철가루나 이런 거는 거기에 물에 들어가요. 가스만 이제 좁은 관을 통해서 또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CO 가스는 재활용하고요. 그 다음 벤츄리 스크러브 안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진 철가루 같은 건 다시 나중에 분리해가 건조해서 다시 이제 자본료로 사용합니다. 소결이나 뭐 이런 데 사용합니다. 자, 좁은 노즐에 폐가스 통과시키고 속도를 정대한 후에 고압수, 압력이 센 고압수 분마하여 분진 포집을 합니다. 이 기계식 벤츄리 스크러버는요, 건설비가 저렴하고 그 대신 물을 많이 소비하고 또 부식이 잘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찌꺼기라고 그랬잖아요. 슬러지 상태의 연진을 포집합니다. 이걸 말려가지고 뭐 이제 또 자본료로 쓸 수 있습니다. 습식 전기 집진식. 전기 집진기는 습식과 건식이 있습니다. 습식 전기 집진식은 보일러와 조업하여 사용하며 수분이 있어 연진이 전극에 흡수된 후 물로 씻어내려 포집하는 방법이 습식 전기 집진식입니다. 연진을 슬러지 상태로 포집하며 물을 많이 소비하고 부식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건식을 많이 쓰더라고요. 건식 전기 집진식은 폐가스 전극 사이에 통과시키고 전기를 통하면 대전 후에 집진 전극에서 더스트 같은 흡착 반응을 발생합니다. 집진 연진은 해머로 통통 두드려서 떨어뜨려 포집합니다. 동력비가 절약 가능하고 연진, 건조 상태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썰비 비용이 비싼 점이다. 여과식은 백필터입니다. 수십 개의 자루로 연진 포집하며 최근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업하는 그 주변에 먼지 같은 거 우리 꼭 청소기처럼 자동 청소기처럼 그렇게 많이 이제 사용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FEC 평행상표도상에서 델타 고용체, 이거는 BC입니다. 델타 고용체 플러스 L 융체가 이 변태점에서 감마 고용체 오스테나이트 FCC로 되는 반응은 뭐라고 하냐면 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델타 고용체는 결정이고요. L은 액체입니다. 이 델타 고용체를 액체가 포위하고 있다가 이 포정점을 지나면은 다른 감마 고용체 하나로 나타나는 반응을 포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페리텍틱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요 온도는 1490도, 탄소는 0.18%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 1490도나 탄소 0.18%는 이 책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이고, 다른 책에서는 여기 오차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꼭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 알고 있으면 다른 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 4나마 이렇게 돼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약 탄소가 0.17%라 했다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자, 포정이랑 결정을 액체가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공정반응 1130도씨 탄소 4.3%에서 반응합니다. 1액체에서 2개 이상은, 이게 왜 그러냐면 순수한 고체가 잘 없어요. 이게 왜 고용체라고 하냐면 여기에도 철에다가 탄소 같은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고체가 되어도 고용체라고 말합니다. 한 개의 액체에서 2개 이상의 고용체가 정출,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걸 우리 정출이라고 합니다. 정출된다라고 합니다. 공정주철은 레데뷰라이트입니다. 공정주철이 레데뷰라이트입니다. 레데뷰라이트 생성되는 반응으로 자, 이 공정주철하고 레데뷰라이트는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혼돈을 안 하면 여러분 요거도 조금 혼돈하지 마세요.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공정주철이 레데뷰라이트다. 공정주철이 뭐라고요? 레데뷰라이트다. 요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게 공정주철과 레데뷰라이트가 같다, 그죠? 여기서 같은 의미입니다. 심지어 여기 영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할 때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 여기에서는 레데뷰라이트 했는데 정확한 게 레데브라이트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액체가 감마철, 액체가 여기서 요걸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 빠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했잖아요. 그죠? 델타 고용체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이해하겠지만은 여기 델타 고용체 플러스 액체라고 해주는 게 더 정확합니다. 델타 고용체 플러스 액체가 감마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지금 포정 반응을 착각했네. 여기는 이제 포정 반응이 아니고 뭡니까? 공정 반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래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요. 자, 액체가 감마철과 시멘타이트 두 개 나타나는 것을 우리 공정반응이라고 합니다. 공정반응이란 여기에서 공동정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동정출. 액체에서 고체나 고용체가 나오는 게 정출이고요. 여기에서는 액체에서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공동정출입니다. 자, 공석반응. A1 변태 신기는 강변태입니다. 강변태점으로 723도 탄소 0.8% 폴라이트 변태입니다. 오스테나이트철, 감마철이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이것도 고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고용체라고 하는데, 고용체 감마철에서 순철, 고체입니다. 고체에서도 고체가 나오는 거예요. 고용체인 감마철에서 순철 플러스 금속과 암을 두 개의 청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공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공동석출입니다. 공동석출입니다. 고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거 정출이 맞는데요. 요거는 석출이 맞는데요. 두 개가 나오니까 공동석출입니다. 어쨌든 공정이나 공석, 공이 다 이 조직이 청상으로 되어 있는 혼합물입니다. 이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라멜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꼭 좀 알아두세요. 이 라멜라는 구태여 여기뿐만 아니라 자 라멜라는 청상 조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레데뷸라이트와 펄라이트 두 개의 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레데뷸라이트나 펄라이트는 우리에게 두 개의 조직이 청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공이 라멜라 조직이라고도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5번 구리 합금 중 가장 큰 강도, 경도를 나타내며 내식성, 도전성, 내피로성이 우사하여 베어링, 스프링, 전기 접점, 전극 재료 등에 쓰이는 것. 베릴륨, 동, 이거는 넓은 의미의 청동입니다. 구리에 베릴륨만 들어가 있으니까 좁은 의미의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넓은 의미의 청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구리 합금 중에서는 베릴륨 동이 강도 경도를 큰 강도 경도를 가지고요. 내식성, 도전성, 내피로성이 우수하며 특히 베어링이나 전기접점, 전극 재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64페이지입니다. 정상적인 전기아크 조업에서 발생하는 산화슬래그 표준 성분은 CaO, SiO2, FeO 몇 번 했죠? 그리고 화는 강제, 슬래그는 SiO2, CaO는 같은데 MgO다. 자, 슬래그가 백색 슬래그라는 게 있습니다. 화이트 슬래그. 염기성 전기 제강 환원기에 탈산 탈황 목적으로 조성되는 강제입니다. 석회, 형석, 코크스 가루, 제로실리콘 가루, 칼슘 에사이 가루를 적당히 배합하여 쓰는데 특히 석회, 형석, 탄가루의 비를 6대 2대 1로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강제가 백색이 된다 이 말입니다. 0.15 내지 0.4%의 중탄소 강은 백색 강제로 이제 정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0.1% 이하인 저탄소강은 석회, 형석, 코크스 가루, 페로실리콘 가루의 비를 6대 2대 1대 4 정도의 비로 해서 약간 갈색을 띠는 백색 강제로 정렬합니다. 석회, 형석, 탄소비는 12대 2대 1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바로 비로 하죠. 그래서 여기서 조제제로 석회, 형석, 코크스, 가루, 탄소비는 6대 2대 1.5입니다. 요거도요, 실기시험에 요걸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요걸 알아주세요. 자, 요 카바이드 슬래그, 요 백색 슬래그와 대비해서 이건 염기성 전기로 제강, 환원기에 탈산, 탈환 목적으로 고탄소강에 적용하는 슬래그 강제 일종입니다. 자, 요거는 조제제로, 예, 조제제라는 건 슬래그 만드는 거죠. 그죠? 석회, 형석, 코크스의 가루, 탄소비가 6대 2대 1.5다라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라우탈, 알루미늄 합금 재료입니다. 알구시라,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알구시라. 여기에서 알루미늄하고 구리는 실제 그 주 성분이고 Si는 정말 소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량화 원소입니다. 그래서 라우탈의 주 성분이 뭐냐 이러면 알루미늄 구리입니다. Si는 그 조금 첨가해가지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보조 성분이다라고 알아주는 게 더 좋아요. 시어경화 특성이 있는 합금이다. 맞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대표적으로 시어경화가 있습니다. 규소를 첨가하여 주조성 개선 합금이다. 맞습니다. 주조균열이 커 사형 주물에 적합하다. 주조균열이 크면 주물 만들면 안 되죠. 그죠? 주조균열이 큰데 또 모래주형이 제일 하기가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구리 첨가에 비삭성을 좋게 할 겁니다. 자, 여기에도 보세요. 구리에 라우탈은 알루미늄에 구리를 넣으면은 피삭성을 좋게 하고요. Si가 소량 첨가하면은 주조성을 개선합니다. 그런데 답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알구시라 라우탈인데, 그 다음에 Y약금 알구니마 Y, 알리마 시구론 로엑스 요 세 가지가 피스톤 내연기관 이런 데 씁니다. 모두 주조 잘 되며 특히 비강도 우수하다. 라우탈은 주조 균열이 크지 않다. 자, 9번 FEC의 평형상태도에서 철냉각 시 나타나는 ACM 선의 의미는 오스테나이트에서 시멘타이트로 변한다. 그래서 약자로 ACM이었습니다. 용융상태의 액체금속에서 레데뷰라이트 정출하는 온도선이다. 이건 아닙니다. 감마고용체에서 시멘타이트 석출하는 온도선이다. 자, 감마고용체에서 시멘타이트 석출하는 온도선이다. 맞습니다. 감마고용체에서 펄라이트 석출 아닙니다. 델타 고용체에서 금속간 화물 석출하는 온도선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번이 맞습니다. 11번 탄소강에 함유된 망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는 특징은 요것도 몇 번 했습니다. 고온에서 결정력 성장을 억제한다 맞고, 주조성을 좋게 하고 황의 해를 감소한다 맞고요. 강연신율 감소시키지 않으나 강도, 경도, 인성 떨어뜨린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강의 당금질 효과 증대시켜 강의 경화능을 크게 향상한다. 맞습니다. 탄소강에 함유하는 망간의 영향은 강 연신을 감소시키지 않고 경도 어쨌든 여기에서 망간은요, 이것도 약방의 감초라고 보면 됩니다. 강중에 있으면은 이게 탈산타랑제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탈산타랑제로.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다만 강에서 이게 너무 많이 들어있을 때는 이거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강연신율 감소시키지 않고 강도, 경도, 인성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되는 설명을 해두었죠. 그래서 여기 11번에는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강 수업을 여기에서 또 마치겠습니다.